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혹 보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지혜요. 남의 허물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 덕이다.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덕을 쌓은 하루가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무지개야 안녕. 이다정. 비가 투두둑 떨어진다. 하늘도 어두컴컴. 토도도독 끝내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오면 기다렸단 듯이 7빛깔 무지개가 뜬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가까이서 보면 색깔이 더 많을까? 올라가 보면 미끄럼틀처럼 재미있을까? 무지개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스스 무지개가 사라진다. 무지개야 안녕. 이다정 어린이의 동시 무지개야 안녕이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지은 시를 보면 정말 어린이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잘 지었는데요. 그리고 그러게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이 나와서 더 어린이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뭐 이렇게 포장이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은 시는 정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또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시를 쓰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있어요. 이 무지개를 가까이에서 보면 색깔이 더 많을까? 올라가 보면 미끄럼틀처럼 재미있을까? 맞아요. 네. 그런 궁금증과 상상은 또 어린이들이 어른보다도 더 풍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네. 상상력이 어쨌든 더 풍부하고 네. 또 우리 어른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은 머리가 좋대요. 맞아요. 네. 잔머리도 좋고. 엄마 왜? 이건 왜 그러는데 자꾸 맞아요.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그쵸. 어머니들은. 근데 책을 좀 찾아보려면 검색을 해보려면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그럼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엄마가 같습니다. 찾아서 함께 찾아볼까? 그렇죠, 이렇게 엄마도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함께 맞아요. 찾아볼까? 이렇게 맞아요. 같이 또 연구해 보시고 같이 찾아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무지개를 보면 빨주, 노초, 파, 남보 7가지 색을 네. 그 7개의 음표로 나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그 치는 실로폰에 보면은 빨주, 맞아요, 여초, 맞아요. 실로폰 파남보로 색깔.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역시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먼저 했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뭐 상품화를 시키시던지 그렇게 못 하시겠다면 미리 그렇죠. 무슨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내가 데 먼저 내서. 했어 하면서 발표라도 SNS 제가 발표라도 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특허를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럼요. 뭐 다른 건 상표 등록도 그렇고 특허도 돈이 드니까 그렇죠. SNS에 이거 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제일 딱 먼저. 올리면 네,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 SNS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먼저 했어요. 날짜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특히 상표 같은 것은 누가 먼저 그렇죠. 만들었는지 맞아요, 분쟁이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네, 상호 같은 거 도용도 따라했다가는 많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동반세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 네, 음표나라로 가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음표나라 이야기. 네. 먼저 첫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영미 작사 이기경 작곡 콩나물 작은 천사들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왜 음표를 보면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렇다면 동그란 음표는 콩나물 되겠네. 사람들은 왜 음표를 보면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렇다면 오늘표에 상나면 줄기나 콩나물콩 되겠네. 오늘표는 손톱으로 콩나물, 다음표 줄기가랑 콩나물, 팔분표 앞머리랑 콩나물, 16분음표 털복숭이 콩나물. 사람들은 왜 콩나물 먹으면 키가 커진다고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노래 부르자. 예쁜 마음 살아나도록. 사람들은 왜 음표를 보면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렇다면 동그란 음표는 콩나물콩 되겠네. 사람들은 왜 음표를 보면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렇다면 오늘표에 쌍나면 줄기가 콩나물콩 되겠네. 내 뒷단은 표 어깨 동무 콩나물, 다리 따는 표 방랑술래 콩나물, 높은 자리 세배고의 콩나물, 낮은 자리 싹트 담아 콩나물. 사람들은 왜 콩나물 먹으면 키가 커진다고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노래 부르자. 예쁜 마음 살아나도록. 유영미 작사 이기경 작곡 콩나물 작은 천사들 노래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콩나물 먹으면 이렇게 네. 노래가. 키도 쑥쑥 크지만 네. 예쁜 맘 잘하도록 노래도 많이 부르지요. 그러니까요.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노랫말도 예쁘네요. 네.
이 노래는 2005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인기상 수상할 만했네요. 네, 사람들은 왜 정말 음표를 보면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 그 영동의 난기국악동요제에 콩콩콩 콩나물이라는 동요 창작 그 국악동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대회 나간 적 있었죠. 그때 콩나물을 만들었었거든요. 콩나물 머리띠. 네, 네. 그걸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게 콩나물 콩에 이렇게 줄기 이렇게 다르니까 진짜 음표. 맞아요. 오, 그 느낌이 확 나요. 생각나요. 네, 맞습니다. 음표 모양이 콩나물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콩나물 뿌리가 하나면 8분 8분 음표, 음표. 두 개면 16분 16분 음표가 음표. 되겠죠. 많이 달렸으면 이거 어떡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 사분 심표, 사분 심표가 이렇게 갈매기처럼 생겼는데요. 네네. 갈매기라고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사분 심표는 한 박자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쉼표를 가르쳐 줄 때 사분 쉼표를 갈매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요. 쉽게 기억하겠어요. 네. 2분 쉼표는 신사 모자. 모자 같이 이렇게 되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온 쉼표. 응. 네 박자 온전히 한 마디를 다 쉬는 쉼표는 네. 세숫대야. 그러게요. 모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모자 거꾸로 그러면 모자 바로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모자와 세숫대야로 오, 구분을 좋은데요? 하면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특별하게 그렇게 자극받은 기억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맞아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잊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배운 대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쳐야 하는지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도 어릴 때 막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기억이 나고 네. 이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해하고 했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그럼요. 네, 맞아요. 가르치는 거 정말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4분 음표도 그렇고 8분 음표, 뭐 음표를 이야기할 때도 좀 특징적인 거를 그렇죠. 이렇게 콩나물 또 같은 거는 재밌게. 8분 음표. 네. 콩콩 이렇게 올라가 있는 8분 맞아요. 음표. 4분 음표는 주먹 하나. 그러게요. 네. 예전에 저희 남편과 연애할 때 음. 4단 만화를 가끔씩 그 남편이 그려줬어요. 아 정말요? 그림도 잘 그립니다. 오. 좀 둘째 실력이 따님이 있는데. 둘째 따님이 또 아버님 그러니까 둘째가 무슨 전공을 하는지 그런가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작곡가 학생이었으니까요. 네네. 작곡과 관련된 4단 만화를 그려줬어요. 그게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궁금한데요? 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네. 4단 만화니까 기승전결해서 네. 노래,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아, 이야기가 알 수 되게끔. 있잖아요. 이야기를 네,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첫 번째 그림은 피아노 앞에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작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작곡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네. 세 번째 그림은 아이디어가 딱 딱 생각나면서 떠오르는 거. 에디슨 전구가 반짝 켜집니다. 아하. 네, 그런 그림이었고요. 네. 네 번째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뭐 음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음표가 나와야 되는데 음표가 악상이 어떻게 떠오르냐면은 오선지가 있고 네. 제가 콩나물을 뿌립니다. 오선지에 콩나물을 착 뿌리는 그림이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저.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이디어도 좋고 그림 보고 싶어졌어요. 연애할 때는 엄청 신경을 써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니 지금 그림은커녕 아유 진짜 한번 자꾸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 해주세요. 이거 옛날 그림 있으면 좋겠어요. 보여드리면 또 제가 그려주시지 잘 않을까요?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관을 안 해놨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어딘가 그렇지, 있을 그렇지. 텐데 없어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단 만화가 너무 기발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네. 머릿속에 아직도 그림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모습에 이렇게 피아노 앉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고민하다가 반짝 떠올라서 콩나물. 네. 콩나물을 촉 이렇게 던지는 그러니까요. 그림인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음표들을 오선지에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음악이 나오고 이제 오선지가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곡이 그렇습니다. 네. 조은별 작사, 조원호 작곡, 춤추는 오선지. 최수연 노래로 들어볼게요.
조은별 작사, 조원호 작곡, 춤추는 오선지, 최수연 노래였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뿅뿅뿅뿅뿅뿅. 네, 댄스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은 2010년 제8회 캥거루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동생에게서 음악을 받고 바로 노랫말을 만들었거든요. 아, 음악 먼저 받고 만드신 노래군요. 네, 제 동생은 이제 발라드 그쵸. 전문이니까 맨날 음악만 만들고 가사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곡들만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누나 이거 가사 좀 한번 만들어봐 던져주면 제가 생각이 나면 만들고 생각이 네. 안 나면 다시 그냥 바꿔 합니다. 필이 오게끔 딱 네, 만드셔야 저는 돼. 이 그분이 오셔야지만 가사를 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안 오시면 아무리 봐도 그분이 안 오시면 그냥 못 바꿔 쓰는 갑니다. 거지. 재밌는데요. 네, 음악도 아우, 재밌었고. 이거는 음악을 앞에가 썰썰썰 밤이래라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음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사를 넣고 그 다음에 콩콩콩 콩나물 음표들이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금방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요. 노래가 재밌어가지고. 아이고 이 노래 만드시려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나 봐요. 만화를. 네컷 그러니까요. 만화. 이 네컷 만화 덕분에 제가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가사를 쓰게 됐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음표 쫙 뿌리고. 그러니까요. 진짜 콩나물 뿌리신 건 아니죠? 네, 가끔가다 콩나물 뿌려서 이렇게 한번 뱉지도 합니다. 재밌네요. 아이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로 또 그러게요. 좋은 음악, 좋은 가사를 또 만들게 만드셨네. 됐는데요. 음악이 또 좋아야지 가사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또 시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시 먼저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맞아요. 한두 번 정도 있었을까요? 네. 이 가사는 제가 조은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도 한번 예명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있었죠. 네. 나이가 들고 늙어도 늙어 보이지 않는 이름. 맞아요. 별과 제가 리본을 좋아한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이 제가 조가니까 리본 조리봉 하면 조리퐁이 되잖아. 조리퐁이 돼서. 그래가지고 제가 조리퐁 포기하고 리본을 포기하고 그렇죠. 네, 별. 은별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뻐요. 제가 한 100살이 되어도 이 조은별이라는 이름은 별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명을 쓰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 동요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하도 말을 하고 다녀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모르셨던 모르다가도. 분들도 네. 네,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을 거냐면요. 네. 8분 음표만 쫙 나옵니다. 이복자 작사, 정보형 작곡, 8분 음표로 걸어요. 강서연 노래입니다.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곤노래에 발을 맞추며 좋은 일만 생각해요. 발걸음표로 걸어요. 한 박자는 너무 늦어요. 랄라랄라 발걸음도 가볍게 어깨는 셀룩셀룩 왼발 오른발 왼발
이복자 작사, 정보형 작곡, 8분 음표로 걸어요. 강서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 공동체 라디오 FM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음표나라 이야기로 동요 듣고 있습니다. 이 보통 걸음걸이는요 4분 음표 정도의 길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음. 근데 8분 음표로 걸으면 조금 더 좀 빨라지죠. 빠르게 걷는 느낌이 네, 들죠. 그쵸. 종종종종종종종 이렇게 명랑한 걸음 속도예요.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8분음표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8분음표,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의 연결인 그 점음표로 되어 있네. 아. 쿵짝쿵짝쿵 학교 그렇군요. 갈 때나 학원 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네.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울까요? 그러니까요. 네, 학교나 학원 가는 것이 즐거운 어린이들은 공부하러 즐겁게 간다기보다는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 맞아요. 즐거운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학교를 좀 빠질까 이런 고민을 좀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네. 들잖아요. 그래도 어린이들은 학교 가고 싶은 어린이들이 그래도 많을 것 많아요. 같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특히 왜 그때 코로나 때 네. 학교를 안 갔잖아요. 네. 안 가니까 이제 심심하잖아요. 혼자 맞아요. 집에서 있어야 되니까. 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학교가 그립다고. 어떻게 보면 그 3년이란 시간이 그쵸. 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럼요. 이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걸으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내 입에서 뱉는 말들을 이왕이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와요. 네, 에너지가 와서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기고요. 그럼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넌 멋진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 너도 멋진 멋져. 친구. 그쵸. 너도 멋져. 막 이렇게 얘기가 얘기하죠. 좋은 말이 기분 좋은 말이 돌아오는데 너 좀 똑바로 해라 이러면 에휴, 너나 잘해. 뭐 이렇게. 너나 잘해라 이러지.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런 나쁜 말을 기분 나쁜 말을 들은 친구가 기분이 상했으니까 그렇죠. 말이 좋은 좋게 말이 안 나갈 나가죠. 리가 없죠. 음. 네, 맞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기분만 상하니까 네. 예쁜 말, 고운 말 하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미리미리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분에 따라 듣는 음악이 모두가 다를 텐데요. 그쵸, 다르죠. 정화쌤은 어떤 노래들을 주로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 노래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을 때 조금 조용한 노래를 들어요. 조용한 네, 노래를. 너무 막 팡팡팡 튀는 것보다 그냥 그렇군요. 발라드 같은 조용하게 기분 안 그런 좋을 때 네, 조용한 그냥 노래를. 차분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그쵸. 가라앉히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주로 운전을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운전할 때 저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나 저나 사실 좀 긍정적인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별로 없네요. 네, 저 발라드 항상 즐겁네요, 좋아해요. 저는. 네. 기분 안 좋을 때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악보 여행을 이번에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은정 작사 작곡 음악나라 악보 여행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높은 자리 좀 낮은 자리 좀 음표 아이들이 함께 떠나는 음악나라 모여해 째깍째깍 박자시계 구렁 맞추며
이은정 작사 작곡 음악나라 악보 여행 해맑은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1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실황음원으로 들어보셨는데요. 네. 노랫말이 참 재미있어요. 네, 재밌어요. 노랫말로 음악 기호들을 알려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아까도 알려줬어요. 높은 음자리표는 엄마. 엄마들이 이제 하이톤이니까. 그렇죠. 아빠는 낮은 낮은 음자리표. 음자리표. 네, 쫙 깔리는 목소리니까. 그리고 음표 아이들. 음표를 아이들로 네. 표현했네요. 귀여워요. 네. 째깍째깍 박자시계. 그렇죠. 째깍째깍째깍. 이거는 이제 박자를 맞추는 것 같죠. 네, 네. 네. 구령 맞춰서 5선을 타고 마음껏 떠나보자. 맑은 날엔 스타카토로 걸어보게. 톡톡톡. 발걸음이 가벼우니까 그렇죠, 맑은 날이니까. 스타카토. 비 오면 글리산도 미끄럼타기 주르르. 글리산도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아노에서 손을 드르링 이렇게 그죠, 하는 게 쭉 글리산도거든요. 치는 거. 네네네. 그렇죠. 비 오면 글리산도 미끄럼타기를 잘할 수 있죠. 힘들 땐 레가토로 이어주기. 힘드니까 레가토로 천천히 이어주기 부드럽게. 기쁠 땐 크레센도 노래하기. 크레센도? 점점 세게.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란 말이거든요. 기쁘니까 네. 우야호 그렇죠. 이렇게 환호도 지르고 환호 지르는 그러니까 것처럼. 점점 세게. 와 기쁜 네, 즐거운 지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빙글빙글빙글 도는 건 도돌이표. 도돌이표. 샤랄랄라 하면서 이제 막 샤랄랄라 하면서 돌아가는. 도돌이표. 네, 꿈과 희망이 숨어 있는 음악 나라. 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악보 여행. 재밌네요. 참 재밌네요. 자, 오늘도 노래에 얽힌 전래동화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네.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과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혹을 보고 노래가 나오는 노래주머니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캄캄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진 지게가 무거웠던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등성이에 자리한 허름한 빈집을 발견하고 빈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어둡고 으스스한 빈집에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 맘씨 좋은 영감님, 아이들이 놀려대도 웃음으로 대답했네. 한참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서 으스스하고 차가운 바람이 쌩 하고 불더니 문 밖으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범 노래가 참 듣기 좋군.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감탄하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더욱 흥겹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속에서 길을 잃고 무서워 목청 높여 노래할 때 도깨비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혹부리 할아버지의 노래에 맞추어 날이 밝을 때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놀았답니다. 하지만 그때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쉬웠던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범은 노래를 참 잘 부르는군. 대체 그 노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도깨비들의 질문에 혹부리 할아버지는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 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혹이 노래주머니이지요.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혹을 순식간에 떼어갔고 혹을 떼어가는 대신 많은 보물을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혹을 뗀 대신 엄청난 금은보화와 함께 마을로 돌아온 혹부리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심술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사연을 들은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이 나타났던 빈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깊자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 마음 착한 영감님. 하지만 도깨비들은 혹이 노래주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들을 속이러 온 심술쟁이 할아버지를 보자 더 화가 나서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가 남기고 갔던 혹을 심술쟁이 할아버지에게 붙여주고 떠났습니다.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혹 떼러 갔다가 남의 혹까지 달랑달랑 매달고 돌아와서 매우 슬퍼했지만 아무도 심술쟁이 할아버지를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아이고 혹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여왔네 하면서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역시 네.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돼요. 네.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혹이 또 2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개만 있어도 할아버지가 조금 얼굴이 그런데 그러니까요. 2개나 양쪽으로 붙여서. 아유, 욕심 부리니까 혹이 2개나 생기죠. 그러니까요. 혹부자 되셨네, 혹부자. 네.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착한 마음과 함께 도깨비들이 나타나도 재치 있게 대답하여서 혹도 그러니까요. 떼고 얼굴도 잘생겨졌고 네. 금은보화도 얻을 수 있었지만 심술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정말 욕심과 잔꾀만 부리다가 혹을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지내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만 네. 욕심과 심술만 부리다 보면은요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전래동화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맞아요. 친구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면 기뻐하고 그럼요. 네, 축하해야죠. 축하해야 될 일이지. 그럼요. 배 아파하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이번에 들으실 곡이 있는데요. 은표비예요. 비가 오는데 은표비래요. 고재경 작사, 유경수 작곡, 은표비,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하늘에선 표비가 톡톡 쉴 새 없이 내려온다 리듬 맞춰 하늘에선 표비가 톡톡 땀이 우선지에 대롱대롱 뚝뚝 머리 하얀은 표비 이분은 표 뚝뚝 구두사 표 우리 하나 밟고는 표 엄마야 우리 2개 달고 도망가는 수고는 표 은표비 헛소리든 맞춰 땀 위 우선지에 대롱대롱 하늘에선 표비가 톡톡 쉴 새 없이 내려온다 리듬 맞춰 하늘에선 표비가 톡톡 땀이 우선지에 대롱대롱 뚝뚝 머리 하얀은 표비 이분은 표 뚝뚝 구두사 표 우리 하나 밟고는 표 엄마야 우리 2개 달고 도망가는 수고는 표 은표비 헛소리든 맞춰
고재경 작사, 유경수 작곡, 은표비, 해맑은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6년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진짜 음표들이 비처럼 내려오는 노래네요. 네. 꼬리 2개 달고 도망가는 16분 음표. 그러게요. 네, 16분 음표는 짧은 음길이라서 도망간다고 표현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정하쌤 피아노 배워보신 적 있어요? 저는 피아노는 못 오, 배워봤어요. 저희 네. 동생은 배웠는데 저는 못 배워봤어요. 왜 피아노에 관심이 없으셨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네. 나중에 커서 조금 기초만 이렇게 조금 하다가 네. 네. 그래도 피아노를 이렇게 좀 배워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못 배워봤었어요. 아니 엄마께서 조금 혜택을 덜 주신 거 아니에요? 남동생에게만 혜택을 주고. 아니에요,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아니요. 제가 관심이 또 없었나? 아니 다른 데 재능이 또 많으시니까. 맞아요. 네.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게 인형놀이 더 할 수 있게 해주셨나 그렇죠. 보죠. 너무 다른 것도 잘하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많이 잘하는 게 많으니까 정아 쌤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엄마는 피아노는 안 배워도 돼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피아노까지? 그러니까. 이 보통 노래 악보에서는 5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정도까지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음표의 길이를 이해시키는 그 고전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네. 피아노 이론 학습 책에 사과 맞아요. 한 개로 사과. 이제 맞아요. 공부를 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사과 한 개는 학습지. 4분음표. 4분음표. 네. 그래서 사과 반쪽은 8분음표. 또 사과를 이렇게 또 저쪽에 네, 4등분하면 또 16분음표 16분음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예전에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했었거든요. 이론 공부를 다 그쵸, 완성하면은 이런 공부하죠. 스티커도 주고 맞아요. 네, 간식도 주고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이 음표들로 이제 이번에는 콩나물 음표들이 뛰어노는 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민 작사 작곡 오선지 음악 나라 키즈 솔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모두 함께 노래 불러요. 우선지 위음표 친구들 일곱 빛깔 날개를 달아요. 검은 건반 하얀 건반 우리 우정의 피아노 소리 오른손 왼손 화음 따라 반짝이는 음악 나라 여행 떠나요. 딩동댕동 실로폰 소리 빰빰 빠바밤 트럼펫 소리 행복 멜로디 연주하는 우선지 음악 나라. 신나는 리듬에 맞춰 모두 함께 노래 불러요. 우선지 위음표 친구들 일곱 빛깔 날개를 달아요. 검은 건반 하얀 건반 우리 우정의 피아노 소리 오른손 왼손 화음 따라 반짝이는 음악 나라 여행 떠나요. 딩동댕동 실로폰 소리 빰빰 빠바밤 트럼펫 소리 행복 멜로디 연주하는 우선지 음악 나라. 우선지 음악 김영민 작사 작곡 오선지 음악 나라 키즈 솔라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3년 성남 박태현 전국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행복 멜로디를 연주하는 오선지 음악 나라였네요. 네.
음표 친구들이 날아다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음표 친구들은 피아노 위를 날아다니지 않을까요? 피아노 위를 날아다니죠. 네.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 그러니까요. 의해서. 네. 이 피아노는 1709년경 이탈리아의 악기 제조공 크리스토포리가 처음 개발한 악기라고 합니다. 그 건반을 두드리는 세기에 따라서 음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이 악기의 첫 이름은 약하고 강하게란 뜻이 포함된 그라베 쳔발로 콜 피아노의 포르테였대요. 엄청 기네요. 너무 길죠. 네. 네, 이것이 이제 뒤로 오면서 피아노로 줄어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피아노 치러 갈 거예요. 피아노 치고 왔어. 피아노 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거 그대로 했었으면 그라베 쳔발로 콜 피아노 에 포르테 이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에는 피아노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요. 다만 1907년에 네. 4월 달에 황성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세문박 법인여관에서 피아니스트 신나 피아 헌트 양이 한국인과 함께 음악회를 가졌다. 신나 피아노. 네, 이름인가 봅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것이 피아노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이쯤 들어왔겠네요. 1900년도 7년경에 그러니까 7년 네. 이쪽 저쪽으로. 1907년경에 7년 피아노가 경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게 됐네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피아노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한참 됐네. 지금의 이 악기입니다. 맑은 소리, 창. 맑은 소리, 창 피아노. 네, 맞아요. 이거. 예전에 진짜 피아노 광고도 있었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생각나요. 그렇죠. 오. 따따따따 맞아요. 디리띠띠 나오는 거. 네. 아, 요즘에 그 피아노 순전이 없는데 맞아요. 피아노 선전은 요즘에 그 홈쇼핑에서 홈쇼핑만. 피아노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피아노. 그렇죠. 네. 옛날에 광고로 피아노 네, 진짜 선생님 아까 그러네요. 노래하신 게 생각 확 나네요. 맞아요. 네. 피아노. 땡 피아노 땡 이거 우리 PPL 하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그 땡땡 맑고 고운 음색을 가진 그 땡땡 네. 피아노가 네. 네. 제주도를 갔다 온 적 있어요. 얼마 네. 전에 5월달에. 근데 네. 피아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신기했던 게 하프 피아노. 음. 하프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이는 네. 거예요. 하프처럼 이렇게 있는데 밑에 피아노인 거예요. 네, 누르면 네. 하프 소리가 난대요. 오, 네. 그래서 그런 저런 신기한 피아노도 있구나. 그래요, 저 못 가봤네요. 피아노 종류도 되게 많고 금으로 된 피아노도 있고요. 그렇죠. 되게 많더라고요. 네. 신기했어요. 네, 합시코드나 이 클라비코드 같은 이렇게 네. 땡땡땡땡 쳔발로 같은 피아노도 있거든요. 쳔발로 피아노 나오기 전에 아마 그 칭칭칭칭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피아노 역사하면서 막 이렇게 피아노 종류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네, 좋은 신기했어요. 구경하셨네요. 네, 좋은 구경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름에 냇가에서 들리는 소리. 개굴 우리 개구리 소리 개구리 이야기 진짜 많이 했는데 맞아요. 개구리 얘기 계속했죠. 개구리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작곡을 한대요. 아 진짜요? 맞아요. 네, 마음대로 부르니까 지어서 부르니까. 맞아요. 네. 자, 노래 짓는 개구리 노래 듣겠습니다. 이상현 작사, 이수인 작곡, 노래 짓는 개구리, 애기나리 중창단 노래입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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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 사이로 음표가 날아다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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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에서 음표가 뛰어오른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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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개굴 개굴 모아 모아 노래
이상현 작사, 이수인 작곡. 개굴이네요. 정말. 재밌어요. 개구리. 노래 짓는 개구리. 네. 이기나리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짓는 개구리는 정말 개굴 이 노래가 언제 끝나나 지금 하도 개구리들이 울어서 기다렸는데요. 개굴 정말 노래를 엄청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음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짓는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음표를 모아 노래 짓는다. 네. 이야기도 많겠네요, 진짜. 노래도 그렇죠. 이야기도. 그래서 이야기가 많은가요? 개구리 이야기들이? 그러니까요. 네. 개굴. 할 말이 많아. 여름에 네. 논에 근처에 가면 이 개구리 소리 그죠? 네,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네, 어떨 때 진짜 시끄러울 정도로 들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개구리, 낮에는 매미 아주 매미들이 합창, 그렇죠. 저녁에는 개구리들이 도시는 합창. 매미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아파트에서는 그렇죠? 네 매미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맞아요. 개구리 소리는 잘 못 들어본 그쵸, 것 거기 같아요. 논밭 이런 게 여기 옥천에 와야 개구리 소리를 좀 듣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노래 짓는 개구리 노래는 2004년도 제2회 캥거루 창작 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수진 선생님의 그 작곡적인 특성이 잘 나타내 있는 노래인데요. 개굴 이렇게 반음 진행으로 된 것도 이제 그런 특성 중에 하나인데 재밌습니다. 네. 이 캥거루 창작 동요제는 1년에 한 번 해처 모여로 열리는 동요제인데요. 그 경연 형식의 대회가 아니라 마치 축제처럼 맞아요.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곡가 송택동 선생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매해마다 개최지도 다르고 그렇죠. 또 주최 측도 해마다 좀 다르고 네. 음악 만드는 것도 해마다 다릅니다. 음. 주최 측 송택동 선생님을 이제 주최 측이라고 하면 어린이 초등음악 연구회인가 뭐 그런 걸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대회가 아닌 그 그쵸. 축제로 네, 맞아요. 발표하는 창작 동요제를 만들으셔서 네. 어쨌든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수 어린이합창단도 참여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처음에는 이 가족 동요제로 시작했는데 음. 일반 동요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캥거루 창작 동요제는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도깨비불 같은 그런 창작 동요제예요. 잠깐 1년에 반짝. 한 번씩 에. 반짝했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고. 네. 네. 해마다 전국적으로 창작 동요제가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옥천에서 주최하는 짝짝꿍 동요제 같은 그런 노래 부르기 대회에는 개최지가 몇 곳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창작 통일 동요제. 노래 부르기 대회도 있지만 산토끼와 따오기가 네. 함께하는 그런 동요제도 창작 동요제도 뽑지만 노래 부르기 대회도 하는 것 같고요. 창작 동요 대회는 넘쳐나고 정말 새로운 곡들은 쏟아지는데 창작 동요 대회들이 일회성으로 맞아요. 곡 발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회를 통해서 배출된 곡들을 지속적으로 보급시키는 방안을 좀 잘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작곡 발표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렇게 발표된 곡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널리 네. 보급되는 것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보급 의미에서 옥천 네. 짝짝꿍 동요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옥천 짝짝꿍 동요제는요. 그 옥천군 청산면이 고향이신 동요 작곡가 정순철 선생님의 동요 사랑하는 마음과 네. 또 동요 정신을 기리면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주로 이 지용제 축제 때 동요제를 열기 때문에 지용제 속의 동요 대회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옥천 짝짝꿍 동요제는 이 단순한 동요 대회가 아니라 이렇게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동요제라는 인식을 좀 드리기 위해서라도 따로 분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그 저희 캥거루 창작동요제가 이렇게 경연인 대회가 아닌 진짜 축제처럼 하는 대회라고 축제처럼 이렇게 발표회처럼 네. 하잖아요. 네. 약간 저희 정수철 선생님을 기리는 당연히 동요 대회도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축제처럼 네. 동요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뜻을 기려서 그렇죠. 네, 창작 네. 동요제에서 새로 발굴한 곡들 그럼요. 이렇게 또 정순철 선생님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그럼요. 합창으로 함께 네. 부르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옥천도 또 소개하고 네. 1박 2일 캠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사장돼 있는 좋은 곡들 조금 더 많이 불러질 수 있게
홍보도 네.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런 동요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지용제 기간 중에 9월 8일 금요일에 지용제 행사장에서 이 옥천 짝짝꿍 동요제 전국 대회가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지난 7월에 옥천 지역 대회와 전국 대회 예선을 거쳤고요. 9월 8일에는 본선 대회가 열리니까 많이들 구경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광고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이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는 통일과 나눔재단 사업으로 통일 희망동요제를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통일에 관련된 동요를 부르면 되고요. 이 동요제를 여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통일 동요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그렇죠. 위함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한국동요문화협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만세에서 은표나라 이야기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네. 이제 한 곡 남겨두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또 끝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작했으면은 이제 끝날 때가 금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물 몇 곡 듣고 있으면 짧은데도 그냥 몇 곡 들으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또 늘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시간도 금방 가는데 올해도 벌써 8월 중순이에요. 그러게요. 벌써 이제 하반기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있고, 네, 시간은 멈추질 않습니다. 네, 멈추지 않지만 이 빠른 시간을 너무 빠르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유를 가지시면 훨씬 더 길게 사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침에도 일찍 시작하면 하루가 길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하루가 좀 짧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문정은 작사, 김경은 작곡, 콩나물 은표 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동요로 행복하게 보내세요. 동행.